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컴퓨터공학부 산학겸직 교수를 맡고 있는 황영주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인데 참 짧게 느껴집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사실 뭐 직접 강의를 통해 오랜만에 모교도 한번 방문하고 후배들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사실 조금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반드시 좀 학교 가서 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고요. 방금 전에 그 나관성 교수님께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 경력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저는 현재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인 비컴 솔루션과 로코드 개발 플랫폼 전문 기업 비컴 유니버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벌써 한 30여 년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까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러분과 같이 경기대학교 AI 컴퓨터 공학부를 다녔고요.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전자계산학과였어요. 아까 94년도에 졸업을 했고 제가 87년도 학번이거든요. 어쨌든 그 저는 여러분과 같은 꿈과 비전을 꿈꾸던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프로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졸업 후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만 줄곧 일을 해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장 자동화를 선도해왔던 뭐 한현테크라는 회사, 그리고 미국 회사인 브룩스 오토메이션, A 시스템즈를 거쳐서 지금의 비컴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나름 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쳐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는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오늘 강의 주제를 공장 자동화로 할까도 고민해 보았지만 이 로코드 개발 분야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요즘에 더 핫하고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야여서 강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장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함께 할 주제는 LCDP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LCDP는 로우 코드 디벨롭먼트 플랫폼을 줄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아마도 LCDP란 용어를 들어본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LCDP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보니 LCDP 분야가 생소한 데다 이론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LCDP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전공자들이고 또 프로그램을 한두 번씩은 또 해봤을 테니까 장황한 이론보다는 LCDP로 개발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 훨씬 LCDP에 대한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LCDP로 코딩하는 동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동영상
어떠셨어요? 감이 좀 오시나요?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자세한 풀 영상하고 설명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 내용을 포함하여 LCDP 관련한 여러 가지 컨퍼런스 세미나 자료를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LCDP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LCDP 분야는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유행과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대두된 분야입니다. 따라서 LCD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 개념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LCDP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LCDP 개념, 구성, 그리고 특징 등도 설명드리고 또 실제로 좀 전에 보여줬던 동영상을 좀 더 자세하게 데모 시연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LCDP의 트렌드와 미래 발전 방향,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Q&A 순으로 다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이제 LCDP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약자로 우리는 DT라고 생각하는데 외국 애들이 또 DX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과 더불어 디지털 혁명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DX는 우리의 삶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혹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혁신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는 ICT가 아니었던 거의 대부분의 전통 산업에 ICT 기술을 융합해서 이 전통 산업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융합 산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그냥 공장이라고 불렀던 것을 ICT 기술을 융합했더니 스마트 팩토리로 변모하였고요. 예전에는 그냥 농업, 농장, 밥, 이렇게 불렀던 것에 ICT 기술을 더했더니 스마트팜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팜에서 이 ICT 기술을 빼버리면 운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변모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 디지털 인터넷 서비스 이용 없이, 우리는 디지털 인터넷 서비스 이용 없이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중 단 하루라도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아마도 단 1시간도 못 버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화되어 있는 생활을 아날로그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산업, 사업체 그리고 사회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고객 또는 사용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전통 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기존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택이 아닌 미래의 생존을 위한 필수가 돼버렸어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또 이게 산업별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제 다음 장에서 말하는 이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이슈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디지털은 태생 자체가 ICT 기업인 디지털 네이티브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산업과 사업체가 ICT 기술의 채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한 거로 주변에 식당 중에 배달의 민족에 등록 안 된 곳을 찾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의 부족 현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전에는 ICT 기업에만 개발자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모든 산업, 모든 기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게 됐으니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DX가 미래의 생존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DX를 하다 보니 더 빨리, 더 많이, 더 저렴하게 프로젝트를 해달라는 생산성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하는 기업이나 실행하는 개발사 모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개발자를 확보하고 육성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고 더 빨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산성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문제 해결사 LCDP입니다. 즉, 로우 코드 디벨롭먼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장표를 위해서 앞에서 장황한 설명을 했던 건데요. ICT 업계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고 있는 문제들, 급격한 확산 속도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이라든지 개발 생산성 혁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왔고요. 현실적이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LCDP입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 디지털 전환을 제조업 관점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왜 특히 이 LCDP가 필요하고 활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정의하자면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기술에 혁신적인 IT 기술, 즉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융합해서 제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사업 모델의 확장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은 이보다 더 넓고 깊은 방향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에서처럼 업계에서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스마트 팩토리, 기업의 전사 업무 디지털화, 전후방 공급 사슬이 통합, 플랫폼 기반의 신사업 발굴, 디지털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 등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 효율성을 향상하여 사업을 강화하고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 디지털 전환율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3위에 랭크될 만큼 상당한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전환 수치는 18.1%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세계 제조업 5위 랭크 기업들 평균 수치인 3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죠.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디지털 전환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조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 전환 수치는 그래서 18.1%라는 저조한 성적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 원인을 살펴보면 그 기업 내부에 IT 인력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고요. 또 IT 기술 또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중소기업일수록. 그리고 또 그 또한 또 재무적인 문제, 돈이죠, 돈. 재무적인 한계가 뚜렷이 있고 또 어떤 지역적인 편차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러냐면 대부분 공장들은 저 지방에 있고요. 우수한 그 IT 인력이나 인프라들은 또 도시에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그 지역에서 있는
공장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은 이들한테 뭐 좌절과 아픔을 주었던 시기였죠. 저도 상당히 힘들었고 기업하는 이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 반대로 이 비대면 언택트 생활이라는 이전과 다른 생활 방식을 겪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활용도를 급격히 높여 놓았어요, 얘가. 그 좌측 하단의 첫 번째 표는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율인데요. 디지털 전환은 이전에 비해 거의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가운데표 그 중소기업 중심 디지털 전환 증가에서는 그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전환의 주체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팬데믹 시기에 디지털 전환이 과속화되고 중소기업이 전환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이제 제 생각인데 지속되는 이 팬데믹의 공포와 비대면 언택트 상황에서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빠른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그 모든 그 일어난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을 시켜주는 이제 촉진시켜주는 이제 솔루션도 같이 부각하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CDP이기도 하고 클라우드도 뭐 그 사이에 좀 많이 발전했고 AI 등 뭐 여러 가지 같이 발전하면서 그 상당히 이제 그 언택트 시대에 많은 그 도움을 줬던 솔루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장은 그 LCDP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특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LCDP를 가트너에서는 핸드 코딩을 줄이고 최소화하여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또는 솔루션이라고 하였고 위키피디아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환경으로서 개발 소요 시간을 줄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그 회사에서 그 LCDP를 아주 그 간결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LCDP의 특징을 보면 코딩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픽화되어 있는 시각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개발부터 배포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제품을 고객 요구에 최적화하여 맞춤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빠르게 개발하기에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완성물을 적기에 런칭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핸드 코딩과 그 LCDP 개발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핸드 코딩은 그 LCDP를 쓰기 이전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 프로그래머가 에디터를 통해서 타이핑 치는 것을 저희는 핸드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핸드 코딩은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요. 뭐 에디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키보드 위주로 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시키는 거고요. 또 대부분 비전공자나 비전문 개발자들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 개발자 위주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 LCDP는 아까도 이제 대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픽 기반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고 마우스 위주로 사용하게 되며 그다음에 드래그 앤 드랩과 그다음에 클릭을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됩니다.
또 가장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전공하지 않아도 또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비전문 개발자도 이제 공존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금 그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렸는데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그 건물을 오르는 수직 이동을 그 핸드 코딩은 이제 건물을 올라갈 때도 계단을 통해서 수직으로 그냥 걸어서 올라가고 강의실이나 뭐 사무실 찾아 이동할 때도 또 수평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또 그냥 걸어서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사람이 다 걸어가는 형태가 지금의 핸드 코딩이라고 하면 이에 비해 이제 LCDP는 건물의 수직 이동 정도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또 빠르게 이동하고 또 여전히 이제 강이동을 또 이전 그 수평 이동을 할 때는 예전처럼 걸어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LCDP는 코드를 기존에 비해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이제 이 AI가 발전하면 그렇게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아직은 기술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동으로 만드는 코드와 또 사람이 만들어주는 코드를 병행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같이 코업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비율은 대략 한 8대2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한 8, 수동으로 하는 것들이 한 2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8대2라는 상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뭐 때에 따라 틀리고 또 계속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시대에 따라도 또 앞으로 아마도 뭐 10대 빵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얘가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날에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LCDP의 기본적인 개발 원리입니다. 실제 표현되는 코드를 줄이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실제 코드는 줄지 않지만 개발자 입장에 보면 코드가 줄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방법은 또 그 자동으로 그러니까 오토 코딩으로 그 코드를 만들어내는 오토 코딩 로 코드 방법이 있고 어떤 시각적인 로 코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건 흔히 쓰는 건데 공통함수, 프레임, 뭐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은 자주 이제 쓰는 것들을 공통 부분에 라이브러리화해서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코드의 양이 줄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리적인 로 코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리적으로 줄이는 코드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LCDP가 특별하게 이 부분을 그 많이 발전시킨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LCDP에서도 이 부분을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LCDP에서 많이 이제 줄여나간 부분이 그 오토 코딩 로 코드,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너레이팅 하는 거죠. 소스 코드를 특정한 패턴이나 특정 조건을 받아서 코드를 만들어내는 방법하고 또 그래피컬한 이미콘이나 이제 이미지나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 뒤에 매핑돼 있던 코드들이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코딩을 적게 해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응? 죄송합니다. 갑자기 커서가 안 먹나요? 아, 이제 되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물리적인 코드를 줄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마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실 겁니다. 코딩 할 때. 그 앞에서 잠깐 좀 설명드렸는데 이 방법은 코드를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특정 패턴이나 이제 자주 반복되는 형태를 잡아놓고 그 이쪽에 보면 뭐 변수 A의 어느 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미리 세팅을 해놓고 어느 때는 왼쪽, 어느 때는 오른쪽, 어느 때는 가운데 뭐 100m, 10m, 1000m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가지고 전체를 완성시켜주는 그 코드를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HTTP에서 이미지를 그 사용해서 그 알기 쉬운 코드를 특정 이미지 형상으로 매칭시켜 인식도 좀 빠르게 하고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면 내부적으로 소스 코드를 매핑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LCDP의 어떤 기능정의 범위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런 의미인데요. 왜 이게 이제 아직도 LCDP가 초창기에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막 혼재돼 있거든요. 같은 LCDP라 해도 커버하는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이제 협의의 LCDP와 이제 강의의 LCDP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협의의 LCDP는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상 단순히 코딩을 줄여주는 개발 도구를 말합니다. 그 LCDP의 시작 자체가 개발 코드를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LCDP의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LCDP 툴들이 대부분 협의의 기능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체로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협의의 LCDP에는 그 어떤 개발해주는 이제 툴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개 그냥 하나 그냥 툴 전체를 사용해서 그냥 프로그램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툴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효율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한 세 파트로 나눕니다. 그 화면 부분하고 로직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 세 개의 도구를 사용해서 화면 개발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화면을 만들고 또 로직 개발하는 도구를 통해서 로직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DB 라이브러리 만드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그 만들어서 세 개를 결합시키는 방식, 그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LCDP의 시작은 소프트웨어 개발만 지원하는 협의의 어떤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LCDP는 단순한 개발 도구를 넘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커버하는 즉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요구사항을 받아 설계하고 개발하고 또 테스트하고 심지어 설치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차 광의의 LCDP가 기본적인 LCDP 기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의의 LCDP는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에 그 화면에 그 저희 회사에서 만든 그 LCDP 툴인 아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이렇게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원래 통합 개발 도구인 이제 스튜디오가 있고요. 아툼 스튜디오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화면을 그려주는 그 UX 디자이너가 있고 또 로직을 만들어주는 룰 디자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DB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게 개발 도구만 가지고 전체적인 효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스코프 관리라든지 계획 관리, 또 심지어는 그 개발의 그 프로그램을 그 개발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연동해서 그런 지표를 보고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사용자 포탈도 동시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그 개발 도구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관리나 포탈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그 LCDP를 광의의 LCDP다. 그리고 이 광의의 LCDP가 점차 기본이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CDP는 핸드 코딩을 없애는 게 아니고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점점 뭐 줄이다 보면 언젠가는 핸드 코딩이 없어지겠지만요. 그래서 약 20%는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핸드 코딩을 하고 한 80%는 LCDP 툴로 비전문 개발자가 개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 20%, 80% 비율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회사에서 현재 이제 실제로 LCDP를 사용해 보면 핸드 코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 코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근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100% 가깝게 핸드 코딩을 저기 그 오토 코딩을 한다고 그래도 그 개발의 난이도나 숙련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문 개발자의 비중은 20% 정도는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그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제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LCDP를 사용하면 정말로 화면 개발이 쉽고 빠릅니다. 새로 만들어도 한 30분이면 충분하고 화면 하나 만드는데 또 이전에 이제 비슷한 화면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걸 재활용하면 뭐 한 5에서 한 10분 정도여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 그 기간 연장 및 인력이 추가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주 원인이 결과적으로 보면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만 개발하면 되는데 한 번 개발했다가 다시 개발하고 또 다시 개발하고 또 다시 개발하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처음 개발하는 것보다 그런 개발에 어떤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이러한 재개발은 이제 고객 요구 사항을 정확히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부터 그 로직 DB를 설계하여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고객한테 보여주면 아 고객이 아 이게 아닌데 그러고 그러든지 아니면 요구 사항을 바꾸든지 그래서 다시 이제 개발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LCDP를 사용하게 되면 그 개발하는 시간들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고객과 같이 거의 동시에 개발해서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요구 사항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아까 같이 그 재개발하는 상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은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 관리와 이제 개발을 연동시켜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LCDP는 일반적인 이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개발자별로 개발 항목하고 일정을 이제 나눠주고 그걸 또 개발 그 총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개발이 언제 끝났는지 얼마큼 했는지를 수시로 우리가 진척 사항을 수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개발자들이 그 생각보다 개발 결과를 되게 긍정적으로 납기를 보고해요. 또 심지어는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개발되었다고 보고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 실제 개발 결과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리 상태가 불일치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프로젝트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LCDP를 통해 이제 진행하면 진행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그 이러한 상황들을 사전에 많은 부분들에서 예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은 이제 문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인제 우리 학생들도 개발을 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그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문서 만드는 일이거든요. 특히 인제 스펙 만드는 문서를 정말 하기 싫어하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하고 일해 봤는데 아주 유독히 한국 개발자는 정말 문서 만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대부분 안 맞아요. 돌아가는 프로그램과 가지고 있는 스펙 문서가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 스펙들을 정말 안 만듭니다. 근데 이제 LCDP를 사용하면 이제 그런 걱정은 이제 많이 안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제 LCDP를 사용하면 그냥 개발만 열심히 하시면 그 문서는 이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데모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좀 궁금하시더라도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내 개발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또 컴파일하고 환경 맞추고 또 조건 넣어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개발 쭉 하고 다 맞춰 갖고 테스트하고 막 이랬었는데, 인제 LCDP는 인제 개발을 하는 진행 중에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하나 한 줄 코딩하고 또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고 또 프로그램 반영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고객하고 요구사항 받을 때도 이런 형태로 그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만들어 가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고객이 "아 뭐 이런 게 아니다. 좀 다르게 바꿔 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꿔서 "그럼 이런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좀 그 지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부터는 인제 데모인데 제가 시간이 지금 40 분인데 쪼끔 늦더라도 여기 한 20분 걸리는데, 다음 시간에 좀 빨리 끝내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을 쪼끔 3시 넘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속해서 데모를 먼저 보시고 또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데모는 이제 아툼을 가지고 좀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만들어 놓은 그 LCDP 툴이고요. 아툼이라고 합니다. 이 아툼은 이집트 신 이름에서 가져왔고요. 이 이집트의 아툼이라는 신은 모든 신들을 만들어낸 최초의 신입니다. 이 부분은 좀 그 저희 히스토리인데 오늘 뭐 시간들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냥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열심히 만들어 왔다. 다음에 좀 기회 되면 여기에 그 들어있는 뭐 에피소드나 제가 그 만들어 왔던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생략하고 그냥 아톰이 이렇게 만들어 왔고 지금은 한 10년 전에 만들어 와서 지금의 버전으로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아까 인제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지금 오피스 부분하고 스튜디오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스튜디오에 집중해서 특히 UX 디자이너, 룰 디자이너, DB 디자이너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좀 지루하셨을 텐데 그 지금부터는 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편하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